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청 조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설보경입니다. 3차 시부터 6차 시까지는 언플러그드 교육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4차 시 신체활동 중심 언플러그드 교육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노래와 율동하기 활동을 통해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 게임하기 활동을 통해 선택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 던지기 놀이 활동을 통해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퀴즈를 통하여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베이비 샤크송을 아시나요? 귀여운 캐릭터와 쉬우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인기가 아주 많은 노래입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은 베이비 샤크송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사를 찾아 율동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번 활동은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사 및 학생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이비 샤크송 가사를 익힙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사를 찾고 그 가사에 특정 율동을 만들어 표현하도록 약속합니다. 셋째, 베이비 샤크송을 부르며 율동을 표현하고 순차 구조 및 반복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넷째, 가사에 어울리는 다른 율동을 만들어 해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른 노래를 이용하여 해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베이비 샤크송을 따라서 불러봅시다. 베이비 샤크송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베이비 샥 두두두두두두, 마미 샥 두두두두두두, 데디 샥 두두두두두두, 그랜마 샥 두두두두두 등이 각각 3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사에 어울리는 율동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베이비 샤크는 손 하트로, 두두두두두두는 점프로, 마미 샤크는 손뼉치기로, 데디 샤크는 팔 근육 보여주기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도 율동을 만들어 보세요. 각 가사에 어울리는 율동을 모두 만들었나요? 자, 이제는 직접 베이비 샤크송을 부르면서 만든 율동을 해볼까요? 신나게 베이비 샤크송을 부르며 춤을 추는 동안 우리는 코딩의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를 학습했어요. 순차 구조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명령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을 말해요. 베이비 샤크송에서 베이비 샥, 마미 샥, 데디 샤크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이것을 순차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복 구조란 같은 동작을 여러 번 수행할 때 묶어서 표현하는 구조로 동일한 명령이 반복하여 실행되는 것을 말해요. 베이비 샤크송에서 베이비 샥 두두두두두, 마미 샥 두두두두두, 데디 샥 두두두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을 반복 구조라고 할 수 있지요.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에 대해 잘 이해했나요? 반복되는 가사를 다른 율동으로 표현해 보거나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래에 율동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은 한국에서 유명한 손가락 접기 놀이를 통해 선택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인원이 4명 이상이 되어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예요. 활동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접기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놀이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직접 놀이를 해보며 선택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심화 활동으로 조건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접기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명 이상 둘러앉아 가위바위보로 게임 순서를 정합니다. 둘째, 한 손을 선사하듯이 들고 5손가락을 모두 펴니다. 셋째,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나만 빼고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해당할 것 같은 조건을 말해서 손가락을 접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경 안 쓴 사람은 손가락 하나 접어. 넷째, 5손가락을 모두 접게 되면 탈락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손가락을 펴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놀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건을 말할 때 반바지 입은 사람, 머리 묶은 사람처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 키가 큰 사람처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조건은 피합니다. 키가 140cm 이상인 사람, 몸무게가 40kg 이하인 사람과 같이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 이해했으니 학생들 또는 주변 사람들과 직접 놀이를 해보세요. 이번 신체 활동으로 우리는 코딩의 선택 구조 개념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선택 구조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표현한 구조, 즉 조건을 설정해주고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각각 어떻게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 정해주는 구조를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참이 되는 조건, 안경 안 쓴 사람, 반바지를 입은 사람을 찾아 말하고 참이면 명령을 수행하는 손가락 접기 과정이 선택 구조인 것이지요. 선택 구조에 대해 잘 이해했나요? 심화 활동으로 조건 카드를 이용해서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음의 조건을 가진 숫자 카드를 준비합니다. 1에서 3까지의 숫자가 빨강, 파랑, 초록으로 써 있고 각각 사각형, 삼각형,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1이 적힌 카드는 빨강, 파랑, 초록 3장씩 3가지 도형이 그려져 있으므로 9장이 되고 2와 3이 적힌 카드까지 하면 총 카드는 27장이 됩니다. 둘째, 카드를 섞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셋째, 넥 순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 손가락을 접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가 빨강인 사람은 손가락 하나 접어. 넷째, 마지막까지 손가락을 펴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드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숫자가 3이 아닌 사람은 손가락 접어 라고 한다면
숫자가 1, 2인 많은 사람이 조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들고 있는 카드가 3이라는 정보를 남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를 제외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접도록 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체 활동은 바구니에 공을 던져넣기 놀이를 통해 변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팀을 나눌 수 있도록 2인 이상 있어야 가능한 놀이입니다. 활동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놀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직접 놀이를 해보며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바구니까지의 거리, 공의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과 바구니를 여러 개 준비하고 시작선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바구니를 놓습니다. 둘째, 팀을 나눈 후 팀 내에서 공을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셋째, 공의 색깔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빨강은 10점, 노랑은 20점, 파랑은 30점. 넷째, 순서에 따라 공을 던지고 심판은 각 팀에서 얻은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판에 적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행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이깁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 이해했으니 직접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신체 활동으로 우리는 코딩의 변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변수란 그때그때 변하는 수나 값, 그리고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의 색깔인 빨강, 노랑, 파랑에 따라 얻는 점수가 달라지는 것, 각 라운드를 진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점수, 그리고 그 점수의 변화를 저장하는 공간인 점수판 모두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고 점수를 더해가는 단순한 놀이 속에 변수의 개념이 숨어 있었네요. 변수 개념에 대해 잘 이해했나요? 심화 활동으로 시작선에서 바구니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하여, 즉 변수를 다르게 하여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구니를 팀별로 3개씩 준비하여 시작선에서 10m 지점, 15m 지점, 20m 지점에 각각 놓습니다. 둘째, 공을 10m 지점에 넣으면 10점, 15m 지점에 넣으면 20점, 20m 지점에 넣으면 30점으로 점수를 정합니다. 셋째, 나머지 과정은 처음 놀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번 심화 활동은 공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놀이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농구공, 배구공, 테니스공을 준비합니다. 물론 학교에 있는 다른 종류의 공도 가능합니다. 둘째, 공의 종류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농구공은 30점, 배구공은 20점, 테니스공은 10점. 셋째, 나머지 과정은 처음 놀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노래와 율동하기 활동을 통해 선택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손가락 접기 놀이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나만 빼고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해당되는 조건을 말해야 합니다. 문제 3번. 변수란 변하는 수납 값과 또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변수는 그때그때 변하는 수납 값뿐만 아니라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활동 중심의 언플러그드 교육 사례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실 수업 교구를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